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약대 유학과 약사 취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상당수의 국내 유학원들이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 약대의 장점만 부풀리고 아무 약대나 들어가면 다 끝난다. 이런 착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학교 홍보 문구를 또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인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되물어 봐야 돼요. 수억 원의 비용과 6년 넘는 시간을 들여서 미국 약대에 가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국 약대 졸업장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패는 어느 미국 약대를 가느냐가 좌우합니다. 미국에 약 150개 약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상 그 약대 졸업생을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아는 소개는 다 적어두고 얻기 어려운 정보만을 좀 정리했습니다. 왜 미국 약대 입학이 아니라 약사 취업이 목표여야 되는지, 그리고 약사 분야별로 취업을 가장 잘 시키는 미국 약대가 어디인지를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영상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약사 취업의 현실을 좀 먼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가 미국 약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약대 선택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약사 취업 분야별로 실제 성과가 뛰어난 미국 약대는 어디일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미국 약대 지원자를 위한 판메디랩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원할 약대를 고르기 전에 우리가 뛰어들려는 그 미국 약사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죠. 미국 약사가 정말 좋은 직업인지, 그리고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지금 이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약사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일하는 약사가 약 33만 5천 명이 돼요. 그중에서 평균 연봉이 이제 우리 그 한화로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미국에서 일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했을 때 그 3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잘 버는 약사는 2억 에서 4천만 원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같은 약사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버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 어디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벌까요? 우리가 아는 흔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지역 약국, 커뮤니티 약국이죠. 그러니까 뭐 CVS라든가 월그린 같은 체인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가 사실은 이제 뭐 가장 낮은 편이고요. 대략 1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반대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약사가 2억, 그리고 외래 진료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이제 전문 약사들은 2억 3천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미국 약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역 약국, 병원 임상 약사, 그리고 제약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직장이 다른 게 아니라 약사가 쌓는 경험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제 커뮤니티 약국, 지역 약국입니다. CVS나 월그린, 월마트 같은 대형 체인 약국인데 미국 약사가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죠. 채용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고,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오히려 수천만 원의 보너스까지 얹어주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이라든가 환자 상담까지 받는 지역 의료의 최전선인데 하루에도 수백 건을 조제해야 되는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최근에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부담일 수 있죠. 두 번째가 병원 임상 약사입니다.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회진에 참여하고 환자의 약물 치료 계획도 직접 세우는 자리입니다. 약사 커리어에서 임상 전문성이 가장 깊어지는 곳이고, 보상과 미국의 이제 사회적 위상도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죠. 대신에 약대 졸업 후에 병원을 레지던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수련 기간에는 정식 약사 연봉의 절반 정도도 못 받고 혹독하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약회사인데요. 뭐 신약 개발, 인허가, 그리고 의사, 연구자 소통 이런 것들을 하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스톡 옵션을 포함해서 높은 보상까지 부가가치가 가장 큰 무대죠. 다만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고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산업 펠로우십이라는 좁은 문을 거쳐야 됩니다. 미국 약사 취업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흐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지역 약국에서 병원 임상 약사 쪽으로 일자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 약국의 약사 일자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약 11,700개가 줄어들었고 2025년도에도 8,200개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CVS나 월그린 같은 대형 체인이 이제 매장을 대규모로 정리했는데요. 반대로 병원 약사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14,000개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약사의 절반이 전통적인 지역 약국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공급 문제까지 겹치는데 미국의 약대 수가 크게 늘면서 약대 졸업생 배출 속도가 일자리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약사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무대에서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쌓아내다가가 이제 결국은 가장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유학생의 눈으로 다시 보면 오히려 기회의 신호일 수 있죠. 단순 조제만 하는 지역 약국 인력은 남아도는데 임상 전문성과 산업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병원들이 종양, 감염, 중환자 같은 전문 약사 자리를 채우는데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유학생이 넘어가야 될 현실적인 장벽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유학생의 취업 성패는 실력이 아니라 비자를 지키는 전략에서 갈립니다. 전략을 보면 첫 번째, 이제 팜디의 스템 OPT 함정입니다. 유학생들은 약대 졸업 후에 OPT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공계 스템 전공이라면 이 기간이 3년으로도 늘어나는데 이 3년이 있어야 취업 비자에 도전도 하고 영주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약대, 팜디는 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OPT가 단 1년뿐입니다. 이 1년도 약사 면허 시험 합격에 몇 달을 쓰고 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몇 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취업 비자 기회가 사실상 한 번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떨어지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026년부터 바뀐 취업 비자 추첨 제도가 있어요. 예전엔 운으로 뽑는 무작위 추첨이었는데 2026년 2월부터는 연봉이 높을수록 당첨이 잘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신임 약사 같은 경우에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연봉이 낮겠죠. 그래서 초봉이 낮으면 비자 추첨에서도 밀리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해법이라 하면 추첨을 아예 면제받는 건데요. 대학이나 대학과 제휴한 비영리 교육 병원 같은 경우엔 비자 추첨 없이 취업 비자를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해서 약 15일 만에 확정된다는 거죠. 어느 약대, 어느 병원을 고르느냐가 결국은 여기서 또 결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미국 약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약대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미국 약대만 졸업하면 취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때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예전 미국 약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대를 졸업하고 면허 시험만 통과하면 취업이 거의 보장되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약대 졸업생은 넘쳐나고 졸업 일자리도 한정되면서 이제는 약사 면허 위에 실무 경력과 자격, 즉 이제 스펙을 요구하는 경쟁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약사 취업의 승부는 졸업 후가 아니라 약대에 다니는 그 몇 년 동안 이미 갈린다는 겁니다. 지역 약국이든 병원이든 제약회사든 각 무대가 요구하는 스펙이 서로 다르고 그 스펙은 하나같이 약대 제약 중에만 쌓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여기에 더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이 스펙들을 유학생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니는 내가 재학 중인 약대가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하지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왜 약대 재학 중의 스펙이 취업의 성패를 가르는지, 유학생들에겐 그게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지역 약국, 병원, 제약회사 세 무대별로 반드시 만들어야 될 약대 제약 중에 핵심 스펙이 무엇인지를 짚은 뒤에 마지막으로 취업을 잘 시키는 약대를 고르는 기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약대 제약 중에 스펙이 왜 그렇게 결정적일까요? 최근 이제 미국 약사 시장의 세 가지 구조적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 약대 졸업생은 넘치는데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도시 일자리는 거의 정체되거나 줄고 있고 특히 약을 이제 병에 담는 단순 조제 업무 같은 경우엔 자동 조제 기계라든가 이제 우편 약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고용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귀해지니까 채용 담당자 같은 경우엔 약사 면허만 가진 사람보다는 병원 레지던시를 수료했거나 인턴 경력이 탄탄한 지원자를 우선한다는 거죠. 약대 학점이라든가 경력이 약하면 서류에서 걸러져서 면접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요. 세 번째, 약사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전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여러 의료진들과의 협업처럼 임상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고용주들은 입사 첫날부터 이런 일들을 해낼 준비가 된 사람만을 원하고 있어요. 약대 제약 중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역량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냉정한 현실을 하나 짚어보면 미국 약대 졸업생의 약 85%는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좋은 임상 자리, 대도시의 좋은 일자리는 약대 제약 중에 스펙을 철저히 쌓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대 제약 중에 스펙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약대생들에게도 제 방대한 학업과 약대 학업과 스펙 관리를 병행하는 게 정말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F1 유학생들에게는 여기에 또 이민법이라는 거대한 벽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스펙을 쌓으려 하면 세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첫 번째, 합법적으로 인턴을 약대 재학 중에 인턴을 할 기회 자체가 제한됩니다. 유학생이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반드시 약대로부터 CPT 승이라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공부한 뒤에야 자격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풀타임 CPT를 누적 12개월 이상 쓰면 약대 졸업 후에 유인한 취업 활로 이제 OPT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십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인턴으로 뽑는 것조차가 이제 나중에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으로 여기거나 약대 재학 중에 인턴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또 어렵습니다. 세 번째, 언어하고 문화 적응의 벽인데요. 약국과 병원 실습이라는 게 환자 또 의사하고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요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문 영어, 직장 문화 이런 것들이 유학생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큰 부담일 거고 이런 것들을 실습 평가 감점하고 추천서 확보 실패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유학생들은 경험을 쌓으려면 CPT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그 부담 때문에 유학생을 꺼리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학 중인 약대가 인턴십을 보장하고 법적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유학생의 스펙 만들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취업 무대별로 약대 재학 중에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역 약국 약사 스펙입니다. 대도시의 지역 약국 자리는 급여가 매력적이긴 해요. 그런데 약대 졸업생들이 넘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뚫기 위한 스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형 체인 약국의 공식 인턴 경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형 체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졸업생을 바로 뽑기보다는 약대 재학생 인턴에서 정규 약사, 약국장으로 이뤄지는 내부 승급 경로로 인력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인턴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의 학자금을 지원할 만큼 이제 투자하고 있고요. 유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 파이프라인에 올라타면 약대 졸업 후에 정규직하고 비자 스폰서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지역 약국에서 비자를 받아낼 가장 현실적인 길인 거죠. 두 번째가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자격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약사의 업무가 예방접종하고 현장 검사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약대 재학 중에 예방접종과 응급처치 이런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경험을 이력서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임상 판단력과 복약 관리 역량인데요. 단순 조제가 자동화로 넘어간 만큼 이제 현장 약사에게는 여러 약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의 약물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병원 임상약사 스펙입니다. 대형 병원의 임상약사가 되려면 미국 병원약사회가 인증하는 병원 레지던시 수료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1년차 PGY1을 마치고 필요하면 PGY2까지 밟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2026년 매칭 전국 미국 전체 성공률이 대략 65% 안팎이고요. 매년 지원자의 3분의 1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통과 스펙이 있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약대에서의 우수한 GPA입니다. 서류 통과의 절대적인 첫 관문인데 명문 대형 병원들은 보통 GPA 3.0을 커트라인으로 들고 합격자 평균은 3.5 이상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GPA가 3.3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병원 매칭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심화 임상 실습의 질과 추천서입니다. 4학년 때 심화 실습, 에피라고 하죠. 이거를 어느 수준의 병원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했는지가 합격을 좌우하는 거고요. 중환자실, 감염내과 같은 이제 고난도 실습을 대형 의료기관에서 이수한 학생이 유리한 거고 그 실습을 지도한 프리셉터의 추천서가 GPA 학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리더십과 연구, 학술 발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 임상 약사는 의사하고 간호사를 교육하고 병원 약물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 지부 임원 경험이 또 중요하죠. 네 번째, 이런 것들은 이제 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일 수 있는데 약대 졸업과 동시에 확보해둔 OPT 자체가 또 필수 스펙이 됩니다. 대부분의 수련 병원들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지 않고 존스홉킨스 같은 명문 병원들도 지원 자격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12개월 이상의 OPT 소지자로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약대 졸업 직후에 흠 없는 OPT를 확보하지 못하면 병원 매칭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약회사 취업 스펙입니다. 제약회사의 이제 메디컬 어페어, 인허가, 신약 개발 부서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1년에서 2년짜리 약대 졸업 후에 산업 펠로우십을 거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문이 지금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약사회 최신 분석에 따르면 새로 뽑는 1년차 자리가 465개 뿐인데 매년 배출되는 팜디 졸업생이 14,000명이 넘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되면 3%의 문의인 거죠. 게다가 이 465개가 전년도 539개에서 14%나 줄어든 1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꺾인 숫자입니다. 이 좁은 문을 뚫을 이제 스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약회사 인턴과 산업 실습 경험입니다. 펠로우십 합격자의 상당수가 이미 약대 제약 중에 인턴이나 실습을 경험했고 그 회사의 프리셉터나 채용 담당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제약업계에서 특화된 네트워킹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약회사는 취업은 이제 철저히 인맥과 업계 이해도로 좌우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가 비즈니스 감각과 듀얼 디그리, 이중 학위가 필요합니다. 제약회사는 약학 지식뿐만 아니라 규제, 임상시험 관리 같은 역량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약대 팜디 하나만 가진 학생보다는 약대 재학 중에 MBA라든가 규제과학 어떤 디그리까지 석사 디그리까지 이제 그 딴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유학생들에게는 이 듀얼 디그리가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생존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무대에서 취업하려면 약대 제약 중에 만들어야 될 스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GPA, 대형 병원과 제약사 인턴, 학술 발표, 면접 준비, 유학생이 이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제 내가 다니는 약대가 반드시 구조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의 근거죠.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이민법의 벽이 약대만이 열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학생이 뛰어나도 약대의 공식 커리큘럼과 연계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인턴을 단 하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 약대가 CPT를 승인해줄 과목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인턴 자리를 구해와도 취소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병원 레지던시와 제약 펠로우십 채용 같은 경우엔 평판과 인맥으로 돌아가는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기회를 절대 주지 않고요. 약대가 대형 의료기관이라든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4학년 때, 약대 4학년 때 이제 에피 실습 때 연속으로 돌면서 눈도장을 찍게 해줘야 매칭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지원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잘 시키는 약대들 같은 경우에 정규 과정으로 이렇게 이력서 첨삭이라든가 모의 면접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데이터로 드러나는데 미국 전체 평균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이 65%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춘 뭐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버팔로 약대 같은 경우엔 병원 매칭률이 91%에서 96%, 위스콘신 메디슨 약대 같은 경우엔 97%까지 기록합니다. 결국 미국 약사 취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스펙으로 완성시켜주는 약대의 구조적인 지원이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약대 졸업생들의 약사 취업을 잘 시켜주는 약대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요? 유학생이 반드시 봐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약대가 스템 지정 여부를 봐야 됩니다. 유학생들에겐 생명줄이죠. 일반 팜디가 말씀드렸죠. 스템이 아니라서 OPT가 1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이 안에 취업과 약사 면허와 비자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건데 실패 위험이 크고 고용주도 스폰서십을 꺼리고 있어요. 반면에 유학생 취업을 잘 도와주고 진지하게 도와주는 약대 같은 경우에 팜디를 스템으로 인정받았거나 스템 이중 듀얼 디그리를 딸 수 있게 해서 체류를 최대 3년까지 늘려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MCPHS 약대 같은 경우가 듀얼 디그리 이중 학위가 없어도 팜디 자체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템으로 지정돼 있어서 3년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플렉스 약사 면허 시험 합격률을 봐야 돼요. 그 약대가 얼마나 잘 학생들을 가르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미국 전체 평균이 약 77.5%까지 떨어졌는데 명문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4에서 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 약대의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과 제약회사 펠로우십 배출 실적을 봐야 됩니다. 미국 전체 평균 매칭률이 65%인데 좋은 약대들은 매년 85에서 97%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제약 쪽을 노린다면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라든가 MCPHS, USC처럼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약대를 고르는 게 좋겠죠. 네 번째가 의료 제약 클러스터하고 가장 가까운지 봐야 됩니다. 미국 약사 채용이라는 게 지역색이 강해서 미국 약대의 위치가 곧 학생이 잡을 인턴 자리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제약회사 본사들과 대형 의료센터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약대에 가게 되면 실습 인맥이 곧장 정규직과 기자 스폰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약사 취업 분야별로 실제 취업을 가장 잘 시켜주는 미국 약대는 어디일까입니다. 지역약국, 병원 임상약사, 제약회사 세 분야별로 5개 약대씩 장점과 단점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약사 커리어를 목표로 하는 이제 많은 한국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내 대다수 유학원들이 한국 학생들이 겪을 신분상의 제약이라든가 실제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겉으로만 보이는 미국 약대 랭킹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마케팅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수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이제 미국 약대 유학을 가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약대 입학이 아니죠. 졸업 후의 약사 취업과 비자 확보겠죠. 이 목적에서 보면 유학원들이 흔히 추천하는 약대와 실제로 약사 취업에 유리한 약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순서에서는 지역약국, 병원 임상, 제약회사 세 분야별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취업에 가장 유리한 미국 약대를 5개씩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천 약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두셔야 될 유학원들의 문제점 그리고 판매 대비 약대를 선별하는 기준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학생이 지원할 때 이제 미국 약대를 고르죠. 고를 때 이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US 뉴스 월드 리포트 미국 약대 랭킹을 그 약대의 실력이나 취업률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건데 국내 비전문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만 나열하면서 순위 높은 약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미국 약사로서 성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랭킹에는 학생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 미국 약대 랭킹은 교육의 질도, 임상 실무 능력, 졸업 후 취업률도, 약사 면허시험 나플렉스 합격률도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순위가 100% 약학계열, 미국의 약학계열 관계자들의 주관적인 평판 서베이, 설문조사로 결정되는 거고 그 평판을 좌우하는 게 해당 약대 교수진들의 이제 논문 수라든가 연구비 규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은 약사를 잘 배출하는 약대가 아니라 연구를 활발히 하는 연구 중심 약대라는 거죠. 실제로 최상위권 약대의 상당수가 나플렉스 합격률 순위에서는 50위 밖으로 밀려나고요. 그래서 학생의 최종 목표가 약학 연구원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약사로 취업하는 것이라면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은 오히려 배제해야 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 약국 취업에 가장 유리한 미국 약대 다섯 가지를 장점과 단점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약국에 유리한 약대. 첫 번째는 UIC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시죠?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입니다. U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약국 취업 관점에서 거의 완벽한 약대입니다. 캠퍼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 이제 의료단지죠. 일리노이 메디컬 디스트릭트 안에 있어서 대형 병원과 약국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밀집해 있습니다. 게다가 시카고라는 도시 자체가 미국의 3대 도시이기 때문에 CVS라든가 월그린 같은 대형 체인의 인턴, 정규직 수요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강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실습할 수 있는 곳이 1,000군데가 넘고 약대가 직접 운영하는 외래 약국도 7개로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중요한데 CPT로 연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실무 자리가 그만큼 이제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학비인데요. 대다수 공립대들이 국제 학생들에게 2배가량의 학비를 물리는데 UIC는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들의 학비가 똑같이 낮은 학비를 내는 편입니다. 4년이면 이제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제 단점을 보면 먼저 나플렉스 면허시험 출시 합격률이 한때 6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3년 연속 회복해서 지금은 이제 85%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커리큘럼 난이도가 높아서 대비를 소홀히 하면 면허 관문에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 약국의 취업에 유리한 약대,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UW입니다. UW 약대는, 이제 워싱턴 약대는 미국 최상위권 학술 의료센터죠. UW 메디컬 센터하고 직결된 보건과학 단지에 있습니다. 지역 약국 관점에서 이제 UW의 핵심이 워싱턴주의 넓은 처방권인데,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이제 약사의 임상 권한을 미국에서 가장 넓게 인정하는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사가 백신 접종부터 혈압 검진, 당뇨, 항응고 관리까지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약사는 단순 조제자가 아니라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고부가 같이 약사로 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학생들에게 또 특별히 유리한 강점이 하나 더 있는데 2019년에 도입한 이제 퍼플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앞서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졸업 후에 OPT를 영구히 잃는다고 말씀드렸는데 UW는 이 필수 실습이 10개월 넘지 않도록 커리큘럼을 아예 그렇게 설계해서 학교 차원에서 그 함정을 막아준다는 거죠. 국제학생 지원처가 1학년부터 CPT를 신청을 돕는다는 점도 든든하고요. 단점을 보면 워싱턴 약대는 공립대이기 때문에 국제학생은 4년 내내 비거주자,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인터내셔널 학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시애틀의 지역 약국 시장이 포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졸업생들이 시애틀 안에서 지원했다가 면접조차 받지 못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워싱턴 약대 졸업생들은 시애틀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취업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보스턴의 MCPHS 약대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약대이고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사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캠퍼스가 이제 하버드하고 MIT를 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의 한복판에 있죠. 지역 약국 관점에서 이제 MCPHS의 강점을 보면 CVS나 월그린 같은 대형 체인의 핵심 인력 공급원입니다. 약대 제약 중에 인턴부터 졸업 후 정규 약사까지 이어지는 채용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게 스템인데 MCPHS의 이제 다이렉트 엔트리 학생은 스템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서 유일하죠. OPT를 1년에서 추가 2년까지 더 연장해서 총 36개월의 비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약국 취업과 취업 비자 확보에 필요한 시간 여유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단점을 보면 반드시 짚어야 될 것들이 나플렉스 합격률인데 2025년 보스턴 캠퍼스의 초시 합격률이 78%로 정규 미국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또 MCPHS의 3년 과석 과정은 이제 방대한 지식을 압축하여서 쏟아붓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면 연어 시험에서 이제 보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 UT 오스틴입니다. 이 약대가 특별한 이유가 이제 랭킹만 높은 다른 명문들과 달리 나플렉스라든가 취업 데이터까지 함께 한 명성과 실적이 일치하는 드문 곳이라는 거죠.
나플렉스 출시 합격률이 이제 텍사스 내 최고 수준이고요. 리테일 관점에서도 결정적인 매력이 이제 돈인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세가 없고 생활비가 낮아요. 텍사스 약사 평균 연봉이 12만 7천 달러인데 무소득세와 낮은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임금 주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단점을 보자면 공립대이기 때문에 국제학생이 비거주자 학비를 부담하고 텍사스 오스틴의 주거비와 이제 생활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즉 트윈시티에 있고요. 의대와 치대를 포함해서 6개 보건대학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약대를 제 지역약국 추천, 약대로 꼽는 이유가 분명한데 미네소타라는 곳이 이제 복약관리, 즉 이제 MTM을 미국에서 처음 법으로 만든 주고 이 대학이 바로 환자 중심 양료 모델의 본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자동화가 단순 조제를 대체해가는 시대에 지역 약사가 살아남는 길이 결국 이제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복약 치료 같은 임상 역량입니다. 미네소타가 이제 바로 그 역량을 길러내는 약대고요. 실제로 이곳 약사의 평균 연봉이 14만 7천 달러로 미국 전체 상위권이고 약대 졸업 후에 6개월 안에 이제 취업하는 비율이 약 96%에 이릅니다. 약대 재학생의 10%가 국제학생인 만큼 유학생의 친화적인 환경이기도 하고요. 단점을 보면 이제 나플렉스 합격률의 변동성인데 초시 합격률이 2022년도에 80%에서 2024년에 77%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작년에 84%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회복 추세는 분명한데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튜터링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주자 학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되고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역약국 취업에 강력한 5개의 미국 약대를 살펴봤습니다. 지역약국 취업의 성패는 결국 네 가지로 갈려지는데요. 대도시의 큰 약사 시장, 안정적인 이제 면허 취득, 체인 인턴, 파이프라인, 그리고 유학생 지원입니다. 5약대가 이 조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충족하고 있는데요. UIC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도 똑같이 내는 저학비, 그리고 시카고 시장으로, 그다음에 워싱턴 약대는 넓은 처방권과 OPT를 지켜주는 퍼플 커리큘럼, 그리고 MCPHS 같은 경우에 대형 체인 파이프라인과 스템 OPT, 그다음에 UT 오스틴은 소득세 없는 주가 만드는 실질 임금, 그리고 미네소타는 MTM 본산의 임상 역량으로 각각 장점을 가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세 가지가 또 있는데 MCPHS라든가 미네소타처럼 이제 나플렉스가 약하거나 변동성이 있는 약대는 이제 팜메디랩의 나플렉스 튜터링으로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 강점만 취해도 되고요. 두 번째, 단순 조제가 아니라 백신이라든가 MTM, 만성질환 관리 같은 이제 임상형 역량으로 차별화하는 거고요. 셋째, 각 약대의 스템과 CPT, OPT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비자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분야인 병원 임상약사 취업에 가장 유리한 미국 약대 5개를 장단점과 함께 볼게요. 병원 임상약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레지던시 매칭이죠. 1년차 PGY1을 마치고 필요하면 2년차인 이제 PGY2까지 밟아야 비로소 병원 임상약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분야에서 약대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단 하나, 이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입니다. 첫 번째 약대는 이제 그 애나버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입니다. 이 미시건 약대의 가장 큰 자산은 캠퍼스 그 자체인데요. 전미 최상위권 학술 의료 시스템 미시건 메디슨이 캠퍼스에 바로 붙어 있어서 병원 임상약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실습과 추천서 환경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커리큘럼 안에 연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레지던시가 중요시하는 학술 역량을 약대 제약 중에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약대를 병원 트랙 최우선으로 삼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면허 데이터인데요. 2024년 나플렉스 초시 합격률이 94%였고 2025년 졸업반도 융시자 68명 전원이 합격해서 100%의 합격을 기록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이제 약사 면허 실패는 곧 스폰서십 취소를 뜻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은 굉장히 대단히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요. 2026년 레지던시 1단계 매칭도 약 85%로 미국 전체를 평균 크게 웃돌고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참고할 점은 이 애나보라는 곳이 생활비가 저렴한 편이고 학교가 비거주자에게도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약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UNC 채플릴 약대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으로 1위죠.
2026년 1단계 병원 레지던시 매칭에서 UNC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자 69명 중에서 65명, 약 94%가 병원 매칭이 곧바로 됐고요. 지원자가 65명이 넘는 대형 프로그램 가운데 미국 전체 약대 1위입니다. 그리고 나플렉스 출시 합격률 같은 경우에도 93에서 95% 사이로 전미 최상위권이고 위치도 좋죠. 셰플 힐이라는 곳이 UNC하고 듀크, NC 스테이트 같은 세계 대학과 미국 최대 연구단지에 둘러싸인 리서치 트라이앵글의 중심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제약, 연구 인프라의 밀집도도 미국 전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UNC는 이제 반드시 각오해야 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먼저 학비인데요. 국제학생 학비가 연 5만 1,000달러를 넘고 생활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GPA 경쟁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유학생들이 이 환경에서 상위권 GPA를 지키는 게 객관적으로 쉽지가 않죠. 게다가 주력 장학금이 준해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에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입니다. 위스콘신의 이제 약대 데이터는 한마디로 압도적인데요. 2024년, 2025년 2년 연속으로 미국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이 100%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규모인데 40명 안팎을 관리하는 약대가 높은 매칭률을 내는 것과 70명의 대규모 인원을 100% 매칭시키는 것은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후자는 그 약대의 임상 인프라하고 시스템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증거고요. 여기에 나플렉스 초시 합격률 96.7%, 졸업 6개월 안에 취업률이 97%까지 더해집니다. 면허하고 매칭, 취업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정상급인 약대고요. 단점을 보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제 유학생 학비를 따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약대가 주외 지원자들에게 학비를 크게 낮추는 장학금을 다수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서 실제 적용액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메디슨이라는 도시 대도시가 아니고 겨울이 춥다 이런 점이, 그리고 편입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컬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캠퍼스가 초대형 학술 의료센터인 메디컬 센터에 걸어갈 거리에 있고요. 컬럼버스라는 도시가 이제 오하이오 주도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학 도시형 이제 약대도가 달리 생활 인프라하고 취업 기회가 함께 풍부합니다. 매칭 데이터도 좋아요. 2026년 기준 활성 지원자의 약 93%가 매칭돼서 미국 전체 평균인 약 81%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대는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될 대단한 이제 특이한 재정 구조가 있어요. 비거주자 추가 학비가 1학년에만 부과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기당 단 5달러입니다. 그래서 첫 해만 비거주자 부담을 지면 3년은 사실상 그 주민 수준의 학비를 낸다는 거죠. 국제 학생의 제 총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추는 병원 트랙에서 보기 드문 이점인 거고요. 단점을 보면 면허 데이터인데 어, 나플렉스 초시 합격률이 약 90%로 전체 평균을 웃돌는데,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의 96.7%라는가 미시건의 100%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대 중에 하나고 연구비 수주와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이 모두 전체 10위권인 연구와 임상을 겸비한 명문이죠. 이 피츠버그 약대의 최대 강점은 UPMC라고 하는데 UPMC는 40개가 넘는 병원을 거느린 미국 최대급 통합 헬스 시스템인데 이 방대한 임상 기반이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실습과 병원 레지던시 그리고 졸업 후 약대 졸업 후에 취업까지 한 시스템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2026년 1단계 매칭에서 약 85%가 매칭됐고 나플렉스 출시 합격률도 약 91.5%로 미국 전체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유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UPMC 계열의 레지던시 중에서 어느 곳이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지, 즉 이제 비영리나 학술 기관에 해당되는 취업 비자 추첨이 면제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쿼터 면제 기관인지 캡 면제 기관인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병원 임상약사 레지던시 매칭에 유리한 5개의 약들을 살펴봤습니다. 병원 임상약사가 되려면 반드시 강력한 학술 의료센터가 필요하고요. 미시건 같은 경우에 미시건 메디슨과 이제 미국 전체 최고의 나플렉스 실력으로 UNC는 이제 랭킹 1위이자 매칭 1위라는 실적으로 위스콘신 메디슨 같은 경우에 대규모 인원의 배치율 100%,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대형 메디컬 센터하고 국제학생 비용을 낮추는 구조,
피츠버그는 미국 최대급 UPMC 네트워크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합니다. 유학생이라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술 의료센터에서 병원 실습과 강한 추천서를 곧장 레지던시로 연결시키는 것. 둘째, 기본 팜디는 대부분 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OPT가 12개월에 그치니까 이중학위, 듀얼 디그리나 스템 옵션으로 비자를 시간을 확보하는 것. 세 번째, 유학생을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비영리 학술 의료기관, 병원, 즉 이제 취업 비자 면제가 가능한 곳이 레지던시를 이제 표적으로 삼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분야인 제약회사 취업에 유리한 미국 약대입니다. 제약회사의 관문이 병원 레지던시가 아니라 제약회사와 대학이 약대가 함께 운영하는 1년에서 2년짜리 산업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약대를 고르는 기준은 펠로우십 규모하고 실제 배출 실적 그리고 제약 클러스터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에게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요. 산업 펠로우십은 대부분 비자 스폰서십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스스로 OPT로 취업 자격을 증명해야 됩니다. 숫자로 보자면 새로 뽑는 펠로우십의 84%가 2년제인데 이건 이제 24개월 일할 자격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본 팜디 유학생의 OPT가 12개월이라고 했죠. 24개월이 필요한데 12개월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템 설계가 없으면 이미 3%더 좁은 그 제약회사 취업문에서도 16%만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스템 학위를 확보한다면 OPT가 36개월이 돼서 펠로우십을 마치고도 12개월이 남습니다. 이게 유학생들에게 스템의 생존 조건인 이유라는 거죠. 게다가 USC처럼 이제 대학 자체 펠로우십이 시민권을 요구하기도 하고 FDA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또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약대들은 유학생들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지 시민권 요건이 있는지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유니버시티 약대입니다. 러커스 약대는 뉴저지 자체가 이제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하고 연구소가 밀집한 제약 신장부죠. 그리고 뉴욕에 이제 산업 인프라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러커스라는 약대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산업 펠로우십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미국 전체 펠로우십 925자리 가운데 331자리, 약 36%가 이 러커스 약대를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 27개가 넘는 제약 바이오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나플렉스 출시 합격률도 94.8%로 견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러커스에 못 가면 이 펠로우십은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러커스가 운영하는 331자리 가운데 실제로 러커스 출신이 차지한 자리는 77개뿐이고요. 나머지 77%는 다른 약대 출신들이 채웁니다. 이 펠로우십이 이제 다른 약대 재학생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러커스 진학의 이점이 분명한데 이 약대에 못 간다고 제약산업의 길이 닫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학생들에게 반드시 짚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러커스의 산업 펠로우십은 어떤 지원자에게도 비자를 스폰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본인이 OPT로 취업 자격을 갖춘 펠로우십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FDA에 관여하는 로테이션은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보스턴의 MCPHS입니다. 조금 전 지역약국 편에서도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약대인데 15개의 약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체 15개 약대 가운데 두 번 등장하는 약대가 MCPHS가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지역약국, 체인약국, 제약 펠로우십 이 두 개의 길이 모두 열려있는 유일한 약대이기도 해요. 먼저 규모를 보면 MCPHS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22개 펠로우십 자리를 운영하고 있고 러커스에 이어서 미국의 두 번째 2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 학생도 34명을 펠로우로 배출해서 이 역시 미국 전체 2위입니다. 운영과 배출 두 지표 모두 2위인 약대가 미국에서는 MCPHS밖에 없고요. 더구나 전체 시장이 줄어든 올해에도 118짜리 펠로우십 가운데 이제 122자리도 오히려 늘렸고요. 그런데 유학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앞서 펠로우십의 84%가 2년제라고 했죠. 그래서 스템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열쇠를 MCPHS가 쥐어준다는 거죠. MCPHS의 다이렉트 엔트리 학생이 스템으로 인정되는 BS인 그 파마스인 라이프 사이언스 학위 함디와 함께 듀얼 디그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OPT가 스템으로 적용돼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른 약대는 학생이 스스로 추가 석사나 이중 학위를 찾아 헤매야 되는데 MCPHS 학부 과정이 이미 그 경로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LA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 약대입니다. 산업약사회 기준으로 해서 제약 펠로우십 배출 실적이 서부 1위, 미국 전체 6위인 명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31개의 펠로우십 자리를 운영하고 있고 출신 펠로우도 32명을 배출합니다. LA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서부 바이오 헬스케어 벨트에 자리하고 있고 USC 동문방이 미국 산업계 전반에서 강력하게 작동하죠. 그런데 여기서 유학생이 알아야 될 거는 USC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non 펠로우십은 지원 자격에 이제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USC 자체 펠로우십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실적이 곧 유학생의 기회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 구분을 모르고 실적만 보고 진학하면 잘못된 기회를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은 USC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자체 펠로우십으로 가는 약대가 아니라 산업규제, 이중학위, 듀얼 디그리와 함께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로 외부 기업의 OPT를 허용하고 펠로우십을 뚫는 약대로 보여야 됩니다. USC가 미국 최초의 이제 팜디와 MBA 결합 과정을 이제 규제과학 학위로 다양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템 경로로 활용해서 36개월 OPT를 확보하는 게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단점을 보면 사립 명문이다 보니까 총 비용이 연간 7만 달러를 넘고 국제 학생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약대가 미국의 다른 어떤 약대에도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단 하나의 강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팜디 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데 코어 프로그램이란 건 미국 약대 재학 중에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에서 유급으로 그것도 풀타임으로 실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스이스턴의 학생들은 약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실제 산업 경험을 쌓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펠로우십이라는 좁은 문 하나에서 모든 것을 거는 것과 달리 이 약대 학생들은 재학 중에 미리 산업에 발을 들여서 이력서와 인맥을 먼저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죠. 위치도 완벽하죠. MCPHS와 함께 세계 최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한복판 보스턴에 있고요. 약대 졸업 후에는 학교가 운영하는 2년제 펠로우십이 보스턴 바이오 기업들과 연결됩니다. 노스이스턴의 펠로우십이 74자리로 미국의 4위인데 10년 전에는 한 자리도 없던 약대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라플렉스 출시 합격률도 91%로 안정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 약대입니다. 뉴저지하고 펜실베니아는 이어지는 이제 제약 코리도의 대도시에 있고 캠퍼스가 템플 유니버시티 호스피탈하고 의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교수 상당수가 제약 업계에 있고 이들이 이제 6개의 바이오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만큼 산업과 연계가 강합니다. 펠로우십 배출도 미국 전체 10위권으로 꾸준하고요. 템플의 강점은 규제와 약물 안전 분야에 특화된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자면 이 분야가 이제 지금 성장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최신 데이터를 보면 약물 안전 쪽 신규 자리가 1년 만에 43%나 줄어들었고 규제 분야도 23% 줄었습니다. 시장 축소 속에서 특히 타격을 받은 분야인데 그럼에도 템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규제와 약물 안전이라는 게 유학생이 시민권 요건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라서 자리가 줄어도 애초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규제과학 석사와 그다음에 제약과학 박사 같은 스템 이중학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6개월 OPT를 확보할 명확한 경로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네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약대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매드랩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프로그램을 보면 첫 번째 미국 약대 신입학, 그다음에 편입학,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생의 현지 학력과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GPA,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짓 이런 것들 현황 등 학생의 정량 평가 요소들과 약사 쉐도잉이라든가 리서치,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정성 평가 요소들을 정리해서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완해야 될 것들을 코칭해서 미국 상위권 약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부터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제공합니다. 학생이 미국 약대 입학 후에 판매대 프로그램을 보면 약대 졸업 전까지 또 재학생 과정에 대한 약대 과목별 GPA 관리를 제공하고요. 학생이 약대 입학 후에 약대 생활뿐만 아니라 재학생 과정에서의 완벽한 GPA 관리를 위해서 약대 본과 팜디 과정 진학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약대 팜디 본과 과정에서도 현직 미국 약사들이 직접 팜디에서의 여러 중요한 과목들에 대한 튜터링 그리고 약대 생활 멘토링까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약대 졸업 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될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나플렉스,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으로 리턴할 경우에
한국 약사 면허 시험까지도 판메드랩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판메드랩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생들은 미국 약대 지원 준비부터 합격 또 약대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부터 졸업 후 약사 면허 시험까지 미국 약사 취업까지도 멘토링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한 번에 다 도와드린다는 거죠.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유학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판매드랩의 어드미션을 도와주시는 전문 컨설턴트들은 미국 명문대라든가 미국 약대, 미국 의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교 지원서 작성 및 에세이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등록된 순간부터 최종 지원한 대학 학교까지 지속적으로 학생과 소통하면서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될 약대를 리스트업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메드랩으로 연락 주시면 학생에게 맞는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